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시가 법조타운 조성에서 결국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반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 해지까지 검토하면서 법조타운 조성이 다시 원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시가 법원과 검찰과 맺었던 동반 이전 업무 협약이 사실상 해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민선 7기 이재수 전임시장 때 협약을 체결한 지 3년 만입니다. 늦어도 이달 중에 법원 검찰의 협약 해지를 위한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도청사 이전 부지가 결정된 이후로도 합의가 안 되고 있어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안타깝지만 협약 해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지검은 춘천시 공문을 받아봐야겠지만 업무 편의나 민원 측면에서 법원과 함께 이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단독 이전을 위해 부지를 찾아 나섰던 춘천지법은 법원장이 다음 주에 바뀝니다. 신임 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법원과 검찰의 동반 이전이 힘들어지자 난처하게 된 건 교도소입니다. 법원과 검찰이 따로 있으면 호송 인력과 예산이 장기적으로 2배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검찰 교도소가 지하 통로로 연결된 서울 동부 구치소처럼 조성하기 힘들다면 법원, 검찰만이라도 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과 검찰이 다른 구역에 각자 이렇게 신설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게 되면 우리가 개호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육동환 춘천시장도 시민들의 법조 서비스 접근성을 위해 새 도청사 인근으로 동반 이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역비 1억 원까지 투입하며 중재에 나섰던 춘천시가 결국 발을 빼면서 법조타운 조성 계획은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시가 원주교육지원청 부지와 옛 학성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시비로 이런 교육시설을 매입하는 게 적절한 건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8년 지어진 원주교육지원청. 40년 넘는 세월이 지난 만큼 건물 안팎 할 것 없이 여기저기 금이 가고 칠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생길 때마다 외부의 건물을 증축해 사용하다 보니 사무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 여러 명이 참여하는 집단 교육이나 회의는 언감생심입니다. 이렇다 보니 10여 년 전부터 이전 사업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공립유치원을 짓겠다, 태권도 훈련장을 짓겠다. 계획은 많았지만 마땅한 청사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이 원주교육지원청 땅과 건물을 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이전 예정지로는 반곡동 영서고등학교 실습장 일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에는 이제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고 현 청사를 어떻게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을 짓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잡투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심사가 끝나고 7월 달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해서 원주시는 2만 1,000제곱미터 규모의 옛 학성초등학교 부지도 함께 매입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교육지원청과 학성초교 매입을 위해 3, 4월 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오는 6월에는 시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구도시 쪽에 시유지를 딱히 확보한 게 많지 않고 학성초 부지가 방치된 상태에 너무 오래 있었고 그래서 원주시 쪽에서는 그걸 사서 좀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해당 부지에는 민선 8기 원강수 시장의 공약인 어린이 도서관, 체육회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원주교육지원청 이전까지 결국 원주시 예산으로 처리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1991년에, 춘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청사를 신축 이전했습니다. 옛 강릉교육지원청 자리는 유상임대를 통해 도교육청이 수익을 올리고 있고 옛 춘천교육지원청 자리는 춘천시가 매입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국도 7호선 삼척에서 동해 구간은 대형 화물 차량의 통행이 많아 주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대체 노선 신설을 추진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도 7호선 삼척시 교동 구간입니다. 양쪽 방향 모두 대형 화물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인근의 시멘트 회사를 비롯해 발전 회사 등이 가동되며 대형 화물 차량이 하루에도 수천 대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 삼척에서 동해까지 구간은 시내를 관통하고 있지만 대형 차량들의 이동이 많아 일반 운전자들과 시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일반 운전자들도 대형 차량들 사이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위험하죠. 불안감을 느끼고 제로의 도로가 산업도로가 있으면 좋은데 승용차 다니기가 아주 힘듭니다. 삼척시가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 7호선 삼척 5분동 구간부터 동해시 지흥동 구간까지 대체 우회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구간 8km를 포함해서 전체 20km가량의 도로 신설을 추진하는데 추정 예산만 6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선 계획에 대해 박상수 삼척시장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해 설명을 마쳤고 국가계획수립 반영을 위한 연구 영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6차 국도 국주도 건설 계획에 국도 7호선 대체 우회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가계획의 반영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검토 용역을 하고 있고 2월 중에 마무리를 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도 7호선 대체 우회 노선이 건설될 경우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을 더는 것은 물론 화물 운송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2023년 K리그의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등 지난 시즌 많은 내용 속에서도 강원FC는 역대 최고 성적인 리그 6위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전지훈련이 한창입니다. 그 현장에 김도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대 수비수를 피해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순식간에 반대 전환이 이뤄지고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와 공격수들이 골을 노립니다. 2023 시즌 개막을 앞둔 마지막 전지훈련. 경기 감각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에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립니다. 2년 전 부임하자마자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해내고 지난해에는 구단 최고 성적까지 기록한 최용수 감독은 팬들에게 신바람나는 축구를 약속했습니다. 올 시즌 목표는 정말 이런 상위 스플릿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고 성적보다 더 큰 게 뭐가 중요한지를 경기장에서 저희 선수들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알리바예프, 유인수, 김우석 등 3명을 영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주전 공격수 디노와 2019년 U20 월드컵 선방쇼의 주역 이광현 골키퍼가 부상해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양현준 선수와 K리그 MVP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에이스 김대원 선수까지 팀에 잔류해 탄탄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 결정력이 작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골 결정력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좀 더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격 패턴을 익히면서 전술의 완성도를 다졌지만 변수는 지난 시즌 팀의 발목을 잡았던 부상 여부입니다. 지금 부상자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당히 이 시즌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좀 조직력 부분에서도 지금 맞는 발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FC는 17일까지 이곳 부산 기장군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26일 승격팀 대전을 상대로 원정 개막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활력타운 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행안부와 문체부 등 정부 7개 부처는 은퇴자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와 문화, 복지와 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 활력타운 공모는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 7개 도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모는 4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서면 평가와 현장 점검을 거쳐 상반기 안에 최종 7곳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강원도와 한국장학재단이 강원도 청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강원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연 이자 전액을 강원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강원도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연 10만 원 수준인 학자금 대출 이자를 39세 이하 2,000명의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등하굣길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자원봉사 인력인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 배치합니다. 그동안 학생 수 100명 이상 초중고 특수학교에서만 학교 보안관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소규모 학교에도 배움터 지킴이가 확대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은 배움터 지킴이 운영으로 학생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4일 입춘 이후 기온이 상승하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자 얼음 낚시터 안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강원도는 해빙기 얼음이 깨지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요 하천과 저수지 얼음 낚시터에서 이달 말까지 경찰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위험 안내 홍보 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18개 시군의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부정불량 축산물 생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식육 가공업소와 식육 포장 처리업체에서 축산물 위생점검과 수거품 정밀 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위생 점검에서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과 육회, 분쇄육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제품 검사는 식육 가공품, 포장육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군 조사와 함께 최근 식중독 의심 신고가 발생한 육회는 식중독균을 추가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가축재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농가의 가축재해 보험 가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입비의 자부담 가운데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가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와 돼지, 말 등 16개 종입니다. 올해부터 강릉 해안 지역에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해양수산부에서 시범 추진하는 국민안심해안 사업에 강릉시와 전북 고창군이 선정돼 올해부터 5년 동안 강릉에 220억 원을 투입해 연안 완충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의 국민안심해안은 2만 9천 제곱미터 면적이 조성되며 올해는 사업구역을 선정합니다. 가칭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 장호분원이 설립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 장호분원 설립 건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9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장호분원은 객실과 휴게 공간 등 편의 시설을 갖춘 200명 수용 규모의 콘도형 복지 시설로 2026년 6월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원주시의 문화정책이 현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일방적 결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헌 의원은 원주시가 최근 문화도시 현장평가에서 앞으로 사업 관련 예산을 직접 검토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민 주도로 운영되는 원주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국비까지 확보한 아카데미 극장 복원 사업과 한지 테마파크 전시체험관을 백지화하는 것도 민간의 자율성보다는 관의 개입을 우선하고 문화 서비스에 대한 토론보다는 일방적 결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척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타당성 및 학술조사 연구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삼척시는 지질 유산적 가치가 국내 최고 수준인 대이리 동굴지대와 초당굴, 미인폭포와 이끼폭포 등 다양한 지질 유산을 바탕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오는 2024년 12월까지 2억 3천여만 원을 들여 타당성과 학술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공원입니다. 속초시 조양동 일대가 환경부 악취 실태 조사 지역에 선정돼 체계적인 관리가 추진됩니다. 속초시는 10년간 지속된 대포 농공단지 일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악취 실태조사 지역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악취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대포 농공단지 내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며 악취 민원과 관련해 10건의 행정처분과 4건의 형사고발을 조치했고 업체는 시설 개선 등 자구책을 추진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원주 학성동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꾸기 위한 릴레이 전시가 개최됩니다. 학성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 프로젝트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24개 팀이 한국화와 서양화뿐만 아니라 플루이드 아트, 시각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연말까지 릴레이로 선보입니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일부 전시는 주민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원군이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외국인 포함해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등 21개 항목입니다. 홍천군이 밀과 콩, 가루쌀과 조사료 등 전략작물의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겨울철에 식량 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헥타르당 50만 원을 주고 여름철에 논콩은 250만 원, 가루쌀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략작물은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밀과 콩, 가루쌀 등의 작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